자, 일단 저희 학교가 지원하는 주요 전형이 뭔지 알아야 아이들의 입시를 맞춰갈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서울대는 일반형을 지원하고요. 연세대는 활동 우수형을 지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내신 몇 점대까지? 2.7, 3.0대까지. 네, 저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 학업우수 납치형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등수가 65등 바깥쪽이면 절실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3.5에서 4.0까지도 합격을 한다. 자, 그래서 고려대 학업우수 소개합니다. 자, 성균관대에서는 수능 이후 면접 있는 전형이 2개예요. 그 중에 저희 학교 애들이 올해 봐야 될 게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4.1, 4.3도 1단계 통과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양대는 작년에 추천형이라는 걸 만들고 무지 광고를 했어요. 근데 사기였어요. 자, 그래서 추천형은 학교당 11%만 지원 가능하지만 수능 최저 때문에 내신 것이 확 내려갈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한양대는 오히려 성균관대보다 높습니다. 3.5 안쪽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요.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저희 학교가 지원한 겁니다. 선생님 밑에 중앙대 탐명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요. 네, 하나도 소용없어요. 왜요? 저희 자사고고요. 내신 따기 힘들어요. 근데 그 내신의 값어치와 배율을 인정해주는 건 서성한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신 것이 더 낫겠지?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모두가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이죠. 근데 그 논술 전형 중에 저희 학교가 주로 합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성균관대. 그리고 성균관대는 특히 기하 몰라, 미적 몰라, 학통 몰라 괜찮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수학원 수학 2예요. 그런데 올해 성균관대가 큰 변화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언어형, 수리형. 뭐예요? 인문계는 언어형, 이과는 수리형.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이제 문과대를 가더라도 내가 국어를 잘해 수학보다 그러면 언어형으로 치러서 문과대를 갈 수 있다. 쌤 그러면 언어형이 맞는지 수리형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5 내지 6월에 6월에 대학에서는 모의논술이라는 걸 신청을 받아요. 저희 학교는 거의 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인터넷으로 첨삭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의논술이니까 어때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지 받아서 풀어도 되고 중앙대나 한양대는 인터넷으로 모의논술 지원 가능하니까 인문논술을 지원해보는 거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했다가 6월에 모의논술 신청을 받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시에서도 변화가 있죠. 어때요? 연고,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정시에 어떻다?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 자, 그것 때문에 약간 무섭잖아요. 자,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한 판이 26학년도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겁니다. 찍어두시면 도움될 거예요. 잠깐. 저 오늘 되게 꾸미고 왔거든요. 근데 잘못 꾸미고 왔어요. 이 앞뒤로 꾸몄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장식을 달리고 그래서 계속 뒤로 설명하고 싶은 걸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자, 26학년도 전형의 변화. 첫 번째, 수능 최저 적용이 대학이 증가됐대요. 무슨 뜻인가요? 교과라고 하면 내신만 본대요. 조가 하면 생기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논술 100%래요.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라도 어때요? 이제 연고 포함 상위 11개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겠대요. 우리 내신만 안 봐. 우리 수능도 볼 거야. 왜요? 2028 대입 개편안 때문에요. 내신의 5등급제 어떡하지? 수능이 변별력이 없네. 난이도가 낮아졌네. 자, 그것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합쳐서 평가하는 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의약학 계열 저희 학교를 진짜 안 뽑아주는 전형이었잖아요. 우리는 세화고에 1.3, 1.4 그래 전교권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일반고에 1점 땡땡이 더 좋아 라고 우겼던 데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대요.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라는 걸. 자,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합격권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논술 한양대가 좀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올해서부터는 수능 최저
겁니다. 그래서 새 학교에 조금 더 유리해졌다는 거. 아무래도 저희 학교 애들은 다른 학교보다 수능을 잘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가 신설된 만큼 새 학교에 조금 더 유리해졌구나. 따라서 우리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같이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정시, 수능 100%인데 이제 이것도 2028 대입 개편안에 맞추어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하니 난 생기부까지 판단하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한대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하고 싶어하는 대학들이네요. 근데 거기서 내신을 반영한대요. 그럼 우리 아들은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딱 내신을 숫자로 보는 대학이 어디예요? 연대, 고려대. 자, 그러면 두 대학만 설명을 해볼게요. 연대는 숫자만 본대요. 뭐 내신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안 본대요.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자, 그런데 기부 1000점 만점에 그 변별력 있는 점수는 10점만이에요. 근데 그 10점을 3점과 7점으로 나눠서 3점은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를 판단하고요. 7점은 등급의 점수를 주겠대요. 그러면 진로 선택의 A, B, C는 어때요? 맞기 쉬워요. 3학년이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문제 어렵게 내나요? 아니요. 수능 특강에 숫자만 바꾸거나 진짜 공부를 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80점 받기 쉽다. 그러면 A는 맞아야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미 5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1등급의 7점과 5등급의 5점, 2점 차이 나죠. 따라서 1000점 만점에 2점이에요. 2점 차이 난다고 기억하시면 큰일 나죠. 왜요? 저희는 수능을 따질 때 항상 뭘로 따지죠? 표준 점수. 따라서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는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400점 정도예요. 그래서 연대 대학 한산점은 그 표준 점수 400점을 1000점으로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점에 있던 2점을 표준 점수로 가서 비교하면 뭐 하면 됩니까? 곱하기 0.4. 자, 따라서 2 곱하기 0.4 하니까 수능 표준 점수에 0.8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아들 5등급이. 그러니까 가탕 쉬운과 한 문제 2점만 더 맞으면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자, 따라서 5등급도 연대 갈 수 있구나. 근데 고려대 보세요. 변별되는 점수가 100점인데 5등급이면 100점에서 70점이래요. 30점 깎였어요. 아, 갈 수 없어요. 고려대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고려대도 어때요? 500명 정도를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로 뽑고 나머지 1000명은 어때요? 수능 1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대도 고대도 다 갈 수 있구나. 그러나 나머지 학교는 뭐다? 정성적 평가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만 열심히 했으면 돼요. 3학년이니까 난 학교 활동 하나도 안 해. 난 정시 파이터야. 라고 벗어 던지는 애들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3학년의 거의 주요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연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점 안에서 해결이 돼요. A 받으면 깎이는 점수 없겠죠? 자, 고려대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를 등급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도 저런 정시에서도 반영이 되네요. 우리 아이 학생부 종합 안 쓰려고 해서 그거 다 버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학생부 계속 남는 거예요. 자, 따라서 3학년 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진로 선택 과목도 적어도 A는 받도록 노력하자. 전과목 다 아니어도 돼요. 근데 전과목 다 B나 C로 몰빵하는 건 입사관들 눈에도 안 좋고 이런 정량평가에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나머지 대학 서울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얘네들 뭐예요? 정성평가예요. 자, 따라서 생기부는 끝까지 관리해야 되고 3학년인데 관리해야 될 생기부가 남아있나요? 네. 진로 특기 700자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 500자가 남아있습니다. 진로 특기 700자는요. 3학년 담임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학급 특색 활동으로 진로 관련 독서 발표를 받겠다. 자, 그래서 그걸로 학습의 심화를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랑 같은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500자거든요. 근데 저 500자를 3학년 때는 독서가라는 활동으로 채워넣겠대요. 그러면 독서가 활동은 3학년 그 수능 공부하면서 되게 부담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월 달에 발표 주제와 도서 2권만 난 이런 거 발표할 거고 이런 2권을 읽을 거야 라고 제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2과목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 미적분으로 바라본 간진자 운동 이라고 주제를 설정을 했다면 한 거는 뭐가 돼요? 수학의 미적분 관련 책, 미적분의 힘, 미적분의 쓸모. 한 거는 뭐가 돼야 돼요? 물리학 관련, 물리수학, 물리수학의 핵심 그런 책들을 설정을 하고 그걸 발표 주제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발표는 언제 이루어진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 공부 제일 하기 싫어하는 7월 17일 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끝난 날 PPT만 만들면 저 하루 발표를 하고 500자가 적히는 건데 되게 소중한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갈게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데요. 네, 정시에서의 반영이 더 중요하겠죠? 수시는 정성적 평가를 한대요. 근데 정시는 연대 1000점 만점에 몇 점 깎아요? 1, 2, 3, 5도 10점 깎아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들은 저거랑 거리가 멀어요. 너무 순진하고요. 애가 착착해요. 네, 그러나 입사관들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학교 폭력 때문에 입사관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학생부 내에 뭘 찾도록 노력을 한다? 나눔, 봉사, 리더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3학년 때 에이, 회장하면 공부 못해요. 에이, 부회장하면 공부 못해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학기 학급 임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이게 수시잖아요. 따라서 9월 초에 생기부가 넘어가고요. 2학기 회장, 부회장은 7월달 방학하기 전에 뽑아요. 따라서 그 애들은 수시에 넘어가는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자, 따라서 2학기 학급 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변화예요.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됐대요. 자,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기 안 봐도 돼. 과학탐구 아니어도 돼. 자, 그러나 가산점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올해 3학년 만나고 제가 너무 깜놀했어요. 겨울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의 말이 안 먹혔구나. 와, 이제 약을 다 팔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탐론이 무지개 많아요. 네, 사탐론.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또는 자기는 공대 갈 건데 3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사탐 2과목으로 공대를 가겠대요. 그게 말이 될까요? 자, 다시 한번 가산점을 보세요. 인문계열 쪽에는 가산점 없어. 연대, 중앙대, 서울시립대가 다예요. 그런데 자연계열 쪽은 어때요? 모든 대학들이 다 가산점을 갖고 있어요. 변환 점수에 3%, 5%, 7%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4.6점, 7점, 8점이에요. 큰 점수입니다. 자, 따라서 사탐 하나를 갖고 내가 공대 가는 걸 꿈꾼다? 안 됩니다. 사탐 2개를 갖고 내가 공대 가는 걸 꿈꾼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탐 하나라도 갖고 제가 인문계열을 지원하겠습니다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아이의 지원 방향과 입시 방향을 생각해서 탐구 선택 과목은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늦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과목 얘기가 나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저의 약발이 떨어졌구나 느낀 게 또 이겁니다. 가탐투. 겨울 때 그렇게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올해 3학년 만나면서 가탐투가 무지 많겠지?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가탐투가 와, 겨우 10명 추가했습니다. 올해 의대 직원 이슈 사라졌잖아요. 의대로만 달려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끼고 가야 되는데 와, 가탐투 34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든 건 가탐투를 해내가 아니에요. 제가 무지 설명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셨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과목 선택을 한번 볼까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 보이세요? 네, 하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와, 9명이 23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불러서 물었거든요. 너 하투 해? 하투 좋아해? 하투 진짜 잘해? 언제부터 하투 했어? 라고 했는데 대답이 이거예요. 선생님, 하투가 24년 때도 최고 표점이고요. 작년에도 최고 표점이에요. 표점을 잘 받으니까 저는 하투 할래요. 가타투 표점이 유리한 건 맞고요. 하투가 표점이 최고점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만 기억하시고 다음 화면은 기억 안 하신 겁니다.
자, 그 최고 표점이란 건 뭐예요? 만점을 맞았을 때 얘기해요. 근데 만점 받기가 쉬운가요? 아니 상위권 봐도 가탐투에서 만점 받는 애들 진짜 정규에 한두 명이거든요. 1, 2등급 받고 가산점 받으러 가는 건데 만점의 표점만으로 다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 만점은 못 받고 걔네들이 주로 받는 게 1, 2등급이거든요. 근데 1, 2등급에서는 어때요? 최고 표점과 다르게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왜 자기가 잘하는 과목, 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안 하고 이렇게 최고 표점이 휘둘리냐고요. 자, 제가 하투에 대해서 좀 피맺힌 한이 많은데요. 상위권들이 하투를 많이 봤거든요. 작년에도 총 7명이 하투를 했어요. 정규에서 쟁쟁한 애들이었어요. 선생님, 저 영재고가 있때 하투를 해서 저는 하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뜯어말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능을 봤더니 와, 딱 2명만 1, 2등급, 1등급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명이 와, 2등급으로 내려갔어도 저 말을 안 해요. 3등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과목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쫓아가야지 이렇게 표점 따라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 모아서 저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혹시 들으셨다면 지금쯤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탐투 선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애들의 성적인데요. 네, 얘네들의 지금 100분위 성적으로 이렇게 가탐투한 애들만 뽑아서 볼게요.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랬더니 100분위 등수가 이렇고, 그러나 가탐투의 표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표점 합을 했더니 등수가 뒤바뀌더라. 그러네. 서울대를 가려면 여기에 뭐가 부과가 돼요? 가산점. 자, 그래서 저 투한 애들의 가산점 3점씩 넘으면 어때요? 거의 30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 50등대 있다고 하더라도 가탐투를 하면 30등 안쪽으로 표점이 치솟아 오르면서 연구서성을 갈 수 있던 게 서울대로 발돋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40등서부터 70등까지 있는 학생을 또 방송으로 불러모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1월에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요. 버리기 안 가요. 저 절대 안 버려요. 저 이거 진짜 잘해요. 아니 근데 1년에 걔네들 다 국어 수학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 그냥 개념 한 번 돌리고 기출 한 번 푼 건데 엄청 많이 했대요. 자, 지금이 최고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적절하게 선택하셨으면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탐투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대만 갖고 저렇게 강조하겠지? 아닙니다. 가탐투 중에 표준 점수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꿈꾸고 있어. 그래도 의대 중에 39개 의대 중에 12개는 어때요? 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어디처럼요? 서울대처럼요. 그리고 그 의대 중에 5개는 어때요? 7% 또는 5%의 가산점을 줘요. 그게 무지막지 커요. 4점이나 7점 정도거든요. 의대는 소수점 하나에 한 뿔이 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올해 국민대 그리고 에버라인에 있는 강남대가 논술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대는 저 논술이 약수형 논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약수형 논술 뭐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대천안 의대와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에도 논술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논술의 모집 인원이 증가됐고 올해는 수학을 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때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약수형 논술은 무엇인가? 네, 이게 가천대가 900명 정도를 약수형 논술을 뽑는데요.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을 하고요. 단답형 또는 2-3줄짜리의 서술만으로 끝나요. 논술인데 논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달콤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아이가 200등을 넘어섰어요. 또는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그럴 때 이런 약수형 논술을 준비만 해도 합격률이 높아진다. 지금 당장 준비는 어렵겠죠? 자, 따라서 3월, 5월, 6월까지 보고 봤는데 등수가 230등, 250등이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약수형 논술엔 가천대도 있지만 상명대, 서경대 등의 서울권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국민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약수형이라고 예측이 돼요. 자, 그래서 국민대까지 들어오면 약수형 논술의 모집 인원도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3학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학년 운영 목표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학급별 격차 해소. 작년까지는 과목 선택에 따라 오열반 느낌이 있었대요. 그거 너무 싫었어요. 애들이 자체적으로 실망을 하더라고요. 자, 따라서 올해는 과목 선택과 상관없이 학급의 평균 표준화를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학급별 격차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앙 집권적입니다. 그래서 학년부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자, 따라서 학생과 상담했고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담임 선생님만의 의견일까? 아닙니다. 저희 같이 모일 때 학생들이 아까 그 노란 모의고사 성적 쌓아놓은 표 있죠? 그걸 화면에 띄우고 한 선생님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의견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3학년부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부는 한 몸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학년의 일과표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1학년의 고교 학점제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6교시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5, 6교시에 HI가 동아리가 운영되는데 블럭타임으로 갑니다. 물론 3학년은 자습으로 운영되니까 뭘 하는지 관심 없으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 강조 드릴게요. 자, 수능 시험장에 저희는 몇 시까지 가죠? 7시 또는 7시 15분에 들어가야 안심돼요. 근데 3학년의 등교시간 겨우 7시 45분이에요. 그런데 늦는 학생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자, 따라서 일찍 등교해서 자습 시간에 확보하는 차원에 또는 수능 시험장 가는 연습에 아주 일찍 등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건 저희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희생인데요. 무지 바빠요. 행정도 하죠. 수업도 하죠. 밥도 먹어서 이제 소화도 안 되는데 저희 꾸역꾸역 교실에 들어갑니다. 12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담임교사 선생님이 앞에 서서 자율학습 임장 주도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쌓이면 되게 큰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따 교실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시면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자습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죠. 자, 오늘 학년평가 때도 아이들은 꼼짝마야 자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는데요. 그만큼 시험에 더 집중했겠죠? 자, 그 다음 자기수도학습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수도학습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학년은 시간을 끊지 않습니다. 블럭타임으로 운영하고요. 저녁 먹고는 그냥 10시까지 풀타임 220분 갑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요구해요. 선생님, 저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11시까지 개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습 지도사 선생님은 10시까지만 계시거든요.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학생들만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발송했잖아요. 어머님들, 이거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일기 때 상당히 지원이 저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뿌리기 어려웠고, 따라서 지금 학부모 감독관을 해주시는 분은 좀 많은 횟수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2기 때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오, 대답이 너무 적었어요. 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6층에서 진행되고요. 140석인데 요일마다 거의 꽉꽉 차요. 빈좌석은 뭐예요? 지정좌석이에요. 네, 사설, 시설처럼 그 자리는 그 학생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요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습 2교시. 아까 그 220분 그걸 풀타임으로 주 3회 이상 신청한 학생에 한해 자습 자리를 주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태블릿 절대 안 돼요. 그러나 6층 자기주도학습실에서 자기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태블릿을 이용한 인강 신청 가능합니다. 자, 리로를 이용해서 출결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문자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으면 참 훌륭한 아들이네요. 네, 리로를 이용해서 출결 체크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 2주마다 출결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좀 강제성이 있어야 잘 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주마다 출결 체크를 해서 결석이 많은 학생은 계도 기간을 두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퇴실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훨씬 효율적인 학생들한테 자석을 배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잠시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고 갈까요? 네, 이게 6중 자기주학습실이에요. 학생들이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조금 큰 사진을 볼게요. 네. 올해는 또 교장선생님께서 청소까지 해주셔가지고요. 윤 나는 거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3학년부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명드린다면 주요 대학별로 분석팀을 결정합니다. 자, 거기에서 교사 대상의 분석 및 자체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대상의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학생 한 명 한 명당 상담을 하는데요. 중요한 설명회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5월 28일 날 1, 2학년 소테마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비어있어서 수업이 좀 비효율적 운영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날 학생들을 강당에 모셔놓고 입시를 담은 설명회, 입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과 7월 3일 날 어머님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을 초청하는데요. 수시 바로 직전이라 되게 효율적이고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시면 서너 개의 대학들을 한꺼번에 입사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또는 뭐 포스텍, 카이스트들을 두 날짜에 적절히 배부했어요. 자, 낮 시간대이긴 하지만 한 번 걸음하시면 되게 소중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자, 그리고 저희한테 중요한 거 있죠. 수시는 보험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11일 날 수시 대비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학종 아니니까 안 와도 되겠지. 아유, 어머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신 때별로 또는 교과 성적 때별로 어떤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7월 11일 날 하고요. 그 내용을 학생용으로 바꿔서 월요일 날 학생들한테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해서 다 같이 알고 가는 입시가 돼야 됩니다. 자, 1학기 3학년부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끝났고 내일 모의고사 오답풀이를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수능 원소형 사진을 촬영합니다. 저걸로 수시에 또는 정시에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으로 생기부 사진도 교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살찌기 전에 빨리빨리 찍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마른 상태니 사진을 잘 찍겠습니다. 자, 또 같은 이유로 졸업 앨범도 빨리 해치웁니다. 4월 4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고요. 두 날 모두 다 동복 착용입니다. 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는 모든 학급이 11시면 끝나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이 11시 끝나고 이상한 데를 돌아다니다 갈 수 있으니 기가 시간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년평가 일정은 아실 텐데요.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본 모의고사는 안 중요한가요? 네. 왜요? 과학탐구가 2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도 지 맘대로 애들도 사탐 한번 볼까? 그래서 탐구 선택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3월에 성적 갖고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5월 모의고사부터는 가탐도 현실화됐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3월, 5월 두 번의 국어 수학 성적을 봐야 아이의 주전형이 뭐가 될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실 시간은 5월 학평 이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전에도 뭐가 궁금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나 주전형이 뭐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고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5월까지 성적표가 쌓여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학년 중점 지도사항 몇 가지 전달하고 갈게요. 저와 어머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한 몸이 돼서 지도해야 아이들은 잘 이끌어져 옵니다. 첫 번째 출결 관리예요.
네, 지하주택 결석 절대 안 되고요. 교실에 앉아있어 보면 알아요. 빈 빵꾸자리 하나가 있잖아요. 주변 애들 학습 태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안 간다는데 뭐, 우리 아이가 안 간다는데 우리 아이가 누구한테 피해 줬나? 피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하주택 결석 사절하고요. 개인 체험학습 안 됩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개인 체험학습 일수는 20일입니다. 근데 수능 끝나고 저희 학교 안 나오는 기간이 많거든요. 논술 시험 보러 가죠. 또는 수능 성적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아예 한 년 통째로 개인 체험학습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날짜가 없어요. 오히려 모자라요. 자, 따라서 개인 체험학습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3학년부에서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담임 선생님들 의견을 내셨어요. 출결은 결과다. 네. 자, 그러면 과연 그런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의 PPT와는 다르죠?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저희 이번 2월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연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입학사정관이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파도 학교 와서 죽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전달하시더라고요. 왜요? 생기부에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판단하기에는 대학이 데이터가 너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출결이 깨끗한 학생을 바란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거 질병결석인데 아픈 것도 문제가 되나요? 날수가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결석이라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한 번 만들어진 생기분 바꿀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입사관이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자, 우리 학교 오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뭐요? 출결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결이 직접적으로 성적으로 연결되냐?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전교 등수를 보세요. 3학년 들어올 때 몇 등이었어요? 43등. 국어 수학은요? 1등급 1등급. 저때 성적으로는 서울대 갈만합니다. 그러나 9월 이후부터 결석이 아주 잦았어요. 그러면 학습에 매진할 수 없겠죠. 따라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대 갔어요. 서울과학기술대. 네. 자, 그래서 이게 결석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또 한 학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교 등수를 또 보시면 3학년 올라올 때 164등이었거든요. 저 정도면 뭐 항공대 가요. 그러나 끝날 때 봤더니 239등이에요. 국어 수학을 봤더니 5등급 1등급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국어 5등급. 대학 보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수를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네, 서초 메가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석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일과시간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사고에 하나의 풍조가 있죠. 난 학교에서 절대 공부 안 해. 그러나 성적이 잘 나와야 나는 우월한 인간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안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자, 그러나 3학년 때 달라요. 이게 내신 싸움이 아니라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있는 그 일과 시간이 수능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알차게 보내야 그게 몸에 배고 수능도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좀 일찍 재워주세요. 부엉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 태블릿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 안 되고요. 에어팟 사용 절대 안 됩니다. 자, 유튜브 시청을 금지시키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블루라이트가 내일 잔상이 남는 게 7시간이나 된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강조해서 유튜브 시청도 가급적 자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뭐 태블릿으로 문제를 푼다는 학생이 있는데 확실히 시험은 종이에 봅니다. 자, 따라서 3학년 때 종이에 쓰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 눈에 띄면 적발 화면,
제가 갖고 있고요. 실제로 졸업하는데 안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책상이 좀 많습니다. 자, 복장도 지도합니다. 네, 복장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레이닝 받고 편하게 공부하면 좋겠지. 이게 학습의 효율성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그게 학습 태도에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복장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결 강조했고요. 반부엉이 아니고 일과시간 강조했고요. 태블릿 사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복장 교복 착용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3학년에 6문 때까지 잡아야 되는 건 국어 수학이다. 네, 국어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말로 저렇게 써놨으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국어 성적을 올리는 비법은 매일 블록 타임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2달만 투자하면 성적이 향상돼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문제만 풀어요. 자, 그래서 국어의 성적이 안 나온다면 한 번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무한정 시간을 주고 평가원 문제나 또는 모의고사에 45문제를 연속적으로 풀게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더니 아이가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 개념이 있는 건데 읽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한 아이예요. 그건 그냥 많이 풀어서 읽는 속도만 늘리면 돼요.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국어에서 틀린 개수가 많아요. 그럼 이 녀석은 국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고집이 세서 출제자 의도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건 해설지 정독이더라고요. 해설지가 되게 잘 써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뭐고 어쩌고 맞은 문제까지 해설지를 정독을 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2달 하루에 3시간씩 해설지 정독. 그것만 기억하셔도 국어 성적 올라갑니다. 자, 한번 국어 성적의 상승을 꿈꿔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은 제가 수학 선생이라 잘 알아요. 수학은 무조건 양식입니다. 문제만 많이 풀면 돼요. 국어, 영어처럼 좋은 질문, 좋은 문제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시작하고 수능까지 기출문제를 서너 번 반복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문제점은 대치동에 있는 것 같아요. 3월에서부터 6월까지 대치동을 다니는데 대치동에서 이 시절이 아주 어려운 문제만 푸는 타임이에요. 킬러 문제를 풀어야지. 너 킬러 문제가 답이야. 근데 이 킬러 문제만 풀다 보니까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킬러 문제 푸는 거 좋지만 그거보다 쉬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할 줄 아는 걸 연습해야 되고 그 쉬운 문제가 바로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만 다니지 말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하는 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수학은 6모 이전에 끝냅시다. 약점이 있다면 6모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자, 6모 때 그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국어 수학은 뭐 3등급, 4등급이에요. 근데 탐구는 1등급, 1등급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상담해 보니까 좌절하더라고요. 국어 수학이 주는 무게감이 있나 봐요. 이젠 안 되겠어. 그러면서 D-Day에 플러스 365를 합니다. 그런데 6모 때 국어 수학은 1, 2인데 가탐이 4, 5등급이에요. 그럼 갑자기 아이가 의지가 불끈해요. 선생님 저 가탐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공부도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국어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자기의 약점을 없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공적인 학습 방법 정리하고 갈게요. 자, 애들이 영어가 절대평가라 무시하는데요. 작년 상위권에서도 영어 2등급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능 과목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6월달까지는 국수에 집중하자. 근데 6모 이후는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자, 국수는 완벽하게 학습하고 6월 모평 이전에 약점을 해결하자.
자, 꾸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마다 방법을 바꿔야 돼. 안 돼요. 그냥 한 방법 쭉 밀고 가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버티는 게 3학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공간과 학습 공간의 분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멀리하는 거 더더욱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건요. 월화수목금 하교 후에 학원 일정을 많이 잡아주시더라고요. 학원에 보내면 공부할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대치로까지 갈 때 2시간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밤 10시예요. 집에 가서 공부하나요? 안 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국어사 공부하려면 매일매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따라서 평일에 학원 스케줄은 가급적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다. 3학년은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점심시간까지 잡아두고. 그런데 학교에서 학원을 보내시면 네,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학생들한테 습관이거든요. 네,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년 초에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이 가치가 되고 운명이 된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지켜서 모든 학생들의 입시가 아주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실로 들어가시